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혹시 U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2의 테슬라라고까지 불리는 이 UAM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광 연구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이 최근에 네. UAM에 투자하라, 최근은 아니죠. 네, 뭐 아무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UAM에 투자하라 이렇게 책을 쓰실 정도로 지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UAM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합니까?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친숙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개념 중에 네. 하나고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은 도심 항공교통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네.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AAM으로 이제 부르고 AAM. 있어요. 예. 아, 도심에서만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책 제목 그냥 UM으로 한 거는 그래도 이제 약간 뭐 네이밍이라고 할까요? 이게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일단은 그렇죠. 예, 이걸로 더 친숙하게 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차후에는 이제 거의 AAM으로 많이 불리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UAM 하면 그냥 그 하늘 날아다니는 보통 기체만 생각하시는데요. 드론 택시 뭐 이런 네, 거. 그거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전체적인 네. 모빌리티 시스템, 네. 이 모빌리티 생태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얼번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시 안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꼭 도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 밖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도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정의를 다시 해드리면은, 네. 도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이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이 사실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자율주행차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막 제2의 테슬라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플라잉카다 뭐 네. 이렇게들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플라잉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좀 안 썼으면 좋겠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네. 왜냐면은 이게 플라잉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네.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구나, 날아다니는 자동차구나. 네.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다가 차 막히면 날아가고 뭐 이렇게들 오해를 하세요. 네,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사서 아마 이렇게 하진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듯이 허가를 받은 네. 운항 사업자가 이걸 네. 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나온 표현이 막 드론 택시다, 드론 이렇게 택시다. 나오는데요. 그것도 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가요? 네, 뭐 틀리기도 맞기도 한데, 네네. 네, 일반적으로 드론은 무인기를 의미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드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 장난감 드론, 그렇죠. 막 방송용으로 찍는 드론, 이렇게 네. 그런 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긴 거를 타는 거구나, 그 큰 거를 네. 타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긴 기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우 단순하고 초기 단계 좀 성능도 매우 좀 떨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UAM을 구현하기 좀 어려워요. 또 무인도 아니에요. 조종사가 운전할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드론 택시도 약간 좀 어긋난 표현이고, 굳이 하자면은 에어택시가 그나마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칭으로는 에어택시가 좀 더 낫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 네. 이걸 되게 많이 알려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맞아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맞아요. 미래 버전이라고 네,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자동차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항공 우주 산업이고요. 새로운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UAM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세상에 맞아요. 좀 적용이 된다면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게 일단 되는 걸까요? 정말 일단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가장 첫 번째는 네.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 네. 지금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면은 네.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스타일이 바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도시의 형태가 저는 분명 바뀔 거라고 봅니다. 교통수단이 다 바뀌면 네. 그렇죠. 도시의 어떤 형태가 맞아요. 생활 반경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서울이라고 하면은 사실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출퇴근도 많이 하시고 딱 자동차로 네. 한두 시간 거리까지가 딱 이렇게 반경이 그려져요.
예를 들면 서울 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분당이라든지 네. 일산이 한 20에서 25km 정도 직선 거리거든요. 네. 그 정도가 지금 딱 서울인 거예요. 대부분 그 뭐 출퇴근을 우리가 정할 때 알게 모르게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1시간 반 정도 된대요. 심리적으로 늘어나면 그럴 2시간.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그게 보통 자동차 기준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 UAM이 대중화된다고 하면은 네. 이 반경이 훨씬 늘어납니다. 100km까지, 150km까지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경기도를 넘어서 강원도까지도 가능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미래의 도시는 전 상업 기능들은 좀 더 밀집됐으면 좋겠고요. 주거는 좀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그런 얘기하면은 나오는 게 네. 뭐 GTX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거 누가 하겠냐 하는데 네. 절대로 GTX를 이기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빌리티의 최고는 네. 철도예요.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쫙 옮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막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철도는 이미 전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걸 이겨먹자고 이걸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옵션을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철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만들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못 놓는 지역이 있어요. 네. 사람이 많이 안 살면 거기에다가 네. 뭐 철도 깔아가지고 하면은 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네. 100명도 이용 안 네. 하면 적자죠. 하지만 UAM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다 뭐 철도 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UAM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네.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좀 인프라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체를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또 그게 돼야지 거기에 맞는 뭐 이착륙 설비를 짓는다든지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뭐 가격도 책정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체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해요. 하지만 제일선도업체라고 하는 회사는 2024년에 상용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상용화 2024년이 지금 국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닙니다. 미국. 네, 미국이고요. 아마 LA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할 걸 목표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로드맵을 짜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인프라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런 이착륙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운용하는 수십 대, 수백 대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이런 시스템의 힘이 필요해요. 점점점 컴퓨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통제 관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UAM이 이게 많아지기 위해서는 버티포트도 꽤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짓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드나요? 위치마다 규모나 비용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심에 만드는 거는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조밀조밀하게 다 고층 건물도 많고 그래서 안전 규제를 획득하면서 이걸 그런 사이즈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지금 하나 확정된 데는 있어요. 이미 확정돼서 하는 거는 저기 지금 야구장, 잠실 야구장. 네. 거기 지금 재개발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국제 마이스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강 쪽 가까운 쪽에 버티포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런 데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데는 약간 허브 개념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의 고속터미널처럼 여러 대들이 뜨고 내릴 수 있고 뜨고 내리는 것만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충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기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외곽에 그런 소규모로 할 때는 그런 데는 오히려 만드는 것도 쉬워요. 돈도 적게 들고 왜냐 주위에 뭐 고층 건물이 없으면 그냥 평지에 만들면 되거든요. 평지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택시의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처럼 빌려서 타고 그다음에 어디서 내리고 그 이제 이 에어택시는 다시 가면 되잖아요. 내려주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옥상에 있는 우리 헬기 착륙장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일단 지금 그냥 기존 건물에다가 하는 거는 안전성 문제에서 좀 위험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뜨고 내리고 하면은 일단 그 하중 문제도 있고요. 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헬리콥터랑 또 다른 점은 충전 설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헬기는 그냥 막여두고 뜨고 내리면 뭐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거기에다 그 충전 설비를 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 무게 같은 걸 감안했을 때는 단순한 문제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UAM이 상용화가 된다고 치고 네. 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나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뭐 전망은 많은데 네. 사실 그거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뭐 몇천 조가 될 수도 있고 뭐 몇백 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가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0인데 네.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네. 추정한 걸로는 네. 2040년에 네. 한 1000조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증권사를 다니지만 원래 증권사는 좀 과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네. 다른 그런 뭐 추정치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뭐 어떤 데는 뭐 100조 뭐 이렇게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와 그래도 지금은 없지만 엄청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차이는 이제 뭐 기술의 발전의 차이를 다 감안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여서 진짜 기술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더 빨리 커질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더디게 간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연구원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 UAM에 대한 개념 그리고 UAM이 가져올 새로운 네. 세상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정말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과 함께 이곳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책에도 쓰셨지만 네. UAM에 투자하라. 그리고 저희 뭐 프로그램의 네. 취지도 사실 투자를 목적으로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개념과 어떻게 왜 투자처로 유망한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이 UAM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